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20년간 홀로 뛴 1인 미디어가 있습니다. 미디어 몽구로 활동하는 김정환 씨는 1인 미디어라는 말도 없던 시절부터 천안함 침몰 현장, 연평도 포격 현장, 위안부 피해자 수요 집회, 촛불 집회, 용산 참사 등 사회적 이슈가 된 곳을 찾아다니며 숨은 현장을 보도해 왔는데요. 오늘은 1인 미디어 1세대인 미디어 몽구 김정환 씨와 얘기 나눠봅니다. 네, 미디어 몽구로 활동하시는 독립 영상 저널리스트 김정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1인 미디어로 활동하신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주로 이제 영상 취재를 전문으로 하는 1인 미디어이고,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작으로 사회적 이슈 현장까지 그냥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 생생한 현장을 네티즌들에게 영상으로 찍어서 전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의 언론사들은 기자가 뭐 수십 명에서 뭐 100명도 넘어가는 데가 많잖아요. 네네. 예, 근데 진짜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혼자서 활동한 지 지금 21년째입니다. 네, 21년째. 이제 구독자도 보니까 채널에 뭐 50만 명이 넘으셨대. 그 정도 되면 조금 도와주는 스태프들, 직원들도 뽑고 네. 이러지 않으시나요? 그냥 그 제가 두 발로 현장에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네. 그냥 혼자서 그냥 활동을 하고 그 뒤 좀 힘들다 싶으면 체력적으로 그러면 이제 같이 활동 저를 이제 도와줄 네. 같이 협업할 그런 친구들을 한번 구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네. 철저하게 지금까지는 진짜 1인 미디어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미디어 몽구가 무슨 뜻이에요? 몽구는 원래 제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거든요. 근데 원래 다른 강아지를 이제 키웠었는데 그 강아지가 집을 나간 거예요. 네. 나갔는데 이제 그 계속 동네 주변에서 이제 전단지도 붙이고 찾아봤는데 못 찾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같은 종을 입양을 하자. 그래가지고 입양한 강아지 이름이 몽구였습니다. 아, 강아지를.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몽구, 백구, 항구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강아지 이름이 몽구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네. 이제 활동했던 곳이 그 포털 사이트 다음이었거든요. 네네. 그 다음 내에 그 미디어 다음 거기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앞에 미디어 그걸 따고 이름 몽구를 따서 미디어 몽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몽구는 잘 있어요? 지금 무지개 다리 건넌 지 지금 5년 됐어요. 아이고, 네. 제가 아픈 데를 건드렸네요. 네, 아닙니다. 지금 채널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었고 보니까 이제 영상 수만 3,300여 개더라고요. 네. 20년 동안 지금 활동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특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영상들도 꽤 있었죠.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 미디어 몽구라는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된 네네. 뭐 네티즌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기존 그 언론사 기자들에게 알려진 게 된 게 그 놀이시설인데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아, 저기 잠실에 있는. 네. 네네, 그랬군요. 그 예. 놀이시설에서 이제 그 놀이기구를 타가 한 분이 이제 사고사를 당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문을 닫고 이제 안전 점검을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문을 다시 열었는데 그 문을 연 날 하루를 이제 무료 개방을 한 거예요. 아까 그 미안한 의미에서 아마 네네네. 고객들한테 무료로 개방합니다 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용하신 분들이 주로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느낌이 참 이상해가지고 아침 첫 지하철을 타고 그 현장에 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친구들이 그 출입문에 와가지고 계속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그냥 뭐 오픈런처럼 예. 막 모여들었나 보죠. 네, 그래가지고 예. 그 진짜 느낌이 불안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현장 진행 요원도 보이지 않고 네. 그래가지고 그 좀 약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예감이 들어가지고 계속 촬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언론사 기자들은 오고 있지 않고 뭐
그 아침 프로그램 그래서 PD 한 분이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 그분하고 둘이 이제 계속 그 촬영을 하는데 이제 계속 몰려드니까 그 진행 요원들이 예상 그 기존 시간보다 더 일찍 문을 개방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이제 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대형 압사 사고로 번질 뻔한 그런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현장을 네네. 포착을 하셨군요. 네. 저도 지금 가물가물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그날 좀 다친 분들도 많이 계셨죠. 네, 다친 분들도 엄청 많았었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종일 제가 그 찍어서 올렸던 그 콘텐츠가 네.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었고, 네. 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기사가 이제 몰리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런 특종도 해봤고, 네. 아무튼 막 이야기하면 특종한 게 진짜 많죠. 네, 그 역사적 사건 현장에는 다 계셨더라고요. 천안함, 연평도, 촛불 집회, 네, 맞습니다. 또 용산 참사, 세월호. 네. 제가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국방부 앞인가요? 네. 그 새끼 돼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세웠던 원칙이 네네. 이런 그 롯데월드도 가장 먼저 현장에 갔었잖아요. 예. 가장 먼저 현장에 가고 그 이천 새끼돼지 같은 사건도 이제 그 끝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특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세웠던 원칙이 항상 1시간 먼저 현장에 가서 네. 끝까지 남는다는 그 원칙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 현장에 갈 때마다 지키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늦게 나온다. 끝까지 이제 현장을 지킨다는데 예.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 경기도 이천시에서 네. 그 군부대가 그쪽으로 오니까 제약 같은 게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천 시민들하고 주변에 계신 그 주민들이 국방부 앞으로 이제 군부대를 이전하지 말라고 그제 시위를 온 거예요. 반대 시위를. 예, 반대 시위를 온 건데 그때 이제 모든 이제 집회를 하고 그 다른 집회랑 똑같으니까 현장에 기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별게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 하고 그냥 다 떠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끝까지 현장에 남았었는데 끝나기 직전에 그 주민들이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단상 위로 무슨 상자를 들고 왔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새끼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돼지를 이제 줄로 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뭐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했는데 예, 그 능지처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네, 잡아 당겨가지고 그게 사실 외신에도 보도가 됐고 우리나라에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의 분노는 이해가 가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인데 그거 혼자 그래가지고 그 해외 그 통신사에서도 제공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동물 단체에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면서 그 계속 이제 이천시에 항의 시위도 하고 이천이 이제 지역 특산물 중에서 쌀이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그해 이제 포털 사이트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엠파스에서 그 네티즌들의 가장 주목받았던 그런 기사 1위에 올랐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20년 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그 촬영 분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갖고 계십니까?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제 그 시사교양 PD님들 있잖아요. 방송국. 그래서 무슨 자료가 필요하면 항상 저한테 연락이 먼저 와요. 그 촬영 자료로 지금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미디어 문고 김정환 씨 1인 미디어입니다. 요즘 그 개인 채널 SNS를 통해서 억대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50만 구독자라고 하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 좀 궁금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입을 바라고 그렇게 활동했으면 지금까지 활동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항상 그 제가 다니는 현장은 그냥 돈이 되지 않는 현장을 이제 많이 주로 다녔고 그리고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수입보다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활동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후원금으로 이제 그 취재 경비 활동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20년 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20년은 나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정말 대단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길을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뚫고 나가는 개척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갔다고 스스로 이제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때 처음엔 1인 미디어라는 그런 말이 없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 기존 그 매체 그 언론사 기자들한테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시도 엄청 당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주로 이제 촬영하는 거니까 팬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촬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위치 선정이거든요. 그렇죠. 어지 언론사 간의 그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뭔데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기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현장에 나가면 기자들이 쟤는 그 관계자분들 이제 불러가지고 누구냐고 기자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촬영하고 있냐고 네. 막 그러면서 이제 쫓겨난 적도 많았어요. 네. 쫓겨난 적도 많았고 끝까지 이제 버티고 있으면 이제 그 관계자분들한테 기자들이 제 이제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콧하겠다 막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면 네. 막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고 이제 돌아오면 그 이제 처음에 저 활동했을 때 블로그로 이제 활동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활동했던 블로거들이 저한테 이제 다시 막 응원해주면 그 응원에 힘입어서 다시 현장에 나가고 그걸 계속 반복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현장 가시면 1인 미디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1인 미디어도 그렇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짬밥이 되니까 네. 그 다른 그 언론사 매체 기자들도 저한테 이제 선배라고 그러면서 인정을 받으셨네요. 이제 애우해주고 막 일종의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오실 수가 있었던 것 같으세요? 그냥 이 일이 저한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세상 물정을 몰랐다가 이 일로 인해서 네. 그냥 세상을 알아가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활동하고 알렸던 그런 영상들로 인해서 그냥 조그마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제 자신이 이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또 많은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네, 그 사회적으로 소외받거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조그마한 그런 기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막 그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힘든 것보다는 보람이 더 크셨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오히려 또 그런 분들이 저를 이제 많이 후원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아픔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많이 힘을 주잖아요. 네. 또 그렇게 받았던 분들은 또 저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위로를 주고 위로를 네. 받고 그 2005년 12월 16일에 처음으로 1인 미디어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때 이제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란으로 한참 시끄러울 때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활동하게 된 그 계기도 뭐였냐면 그때 처음 이제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처음 생겼을 때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한참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찍고 있었을 때인데 그냥 황우석 박사 주기세포 논란으로 한참 시끄러울 때 어느 날 그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 제가 그 대학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9시 뉴스를 보는데 그 생중계로 이제 서울대병원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뉴스 화면에서. 그래서 네.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가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보여주니까 신기하잖아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9시 뉴스 끝나고 강아지하고 산책점에서 한번 가본 거예요, 현장을. 그러면서 정문에서부터 1층 로비까지 기자들이 어떻게 촬영을 준비하고 있고 네. 취재를 하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중계차는 어떻게 서 있고 막 준비하고 막 스태프들이 하는 걸 제가 이제 찍어가지고 한 30분 정도만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 잠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 그게 이제 다음 초기 화면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하는 기자를 취재했네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특종이 돼가지고 그 종일 이제 얼떨떨한 거죠. 새로 고침할 때마다 조회수가 수백 개씩 올라가고. 기분이 어땠어요?
얼떨떨했어요. 예. 왜 댓글에 이제 오타 같은 것도 지적받고 설명이 왜 이렇게 틀리냐, 캡션이 왜 이렇게 틀리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얼떨떨한 하루를 이제 보내고 있다가 다음날 되니까 다음 측에서 이제 포털 사이트 다음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특종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30분 갔다 와가지고 잠들었는데 특종이 당시에 상금이 엄청 컸거든요. 아, 상금이 있어요? 네. 오. 상금이 엄청 컸어요. 웬만한 알바보다도 더 많이 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30분 갔다 왔는데 이렇게 큰 돈을 준단 말이야 해가지고 다음에 또 이제 그 동네 대학로 그 일용직 아주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인력시장. 네, 인력시장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일용직 아저씨들이 어떻게 나와서 일을 나가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뭐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고 그때 이제 아무튼 그것도 이제 르포 형식으로 이제 네. 해가지고 올렸더니 그것도 이제 특종됐다고 하고 뭐 월간지에서도 막 글 기고해도 되겠냐고 예. 뭐 문의도 오고 막 그런 거를 이제 한 3번까지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측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겠냐고 예. 그렇게 그 제안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 돈을 많이 주니까 네. 저도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였고. 네. 그때 그러니까 이제 촉이 좋으셨네요, 원래. 네? 좀 그 촉이라 기자들은 야, 촉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그게 좋으셨나 봐요. 네, 네. 사람들이 그 포착 같은 걸 잘한다고, 네. 캐치 같은 걸 잘한다고 지금도 좀. 그러니까 사실 1인 미디어라는 어떤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찮게 시작을 했다가 이 특종을 연이어서 낳게 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 활동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촬영 소재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혹시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원칙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 항상 뭐 처음에 가서 끝까지 현장에 남는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현안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사회 현안에 대해서 그 디딤돌 그 현안에 몰랐던 분 관심이 없었던 분들에게 관심을 이제 불어넣어 주려고 그냥 일종의 디딤돌 역할을 하려고 집회나 아니면 뭐 기자회견이나 무슨 일정이 있다 그러면 보통 기자들은 엄청 읽어보고 준비하고 가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알아가요. 네티즌들 그 현안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하고 같은 입장으로. 일단 무조건 간다. 네, 무조건 가서 파악한다. 네, 아무런 맞습니다. 선입견 없이.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 할 때나 뭐 할 때도 항상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달라고 그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제 영상으로 이제 네티즌들에게 이제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수요 시위 현장도 20년째 지금 가서 취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그 처음에 그 이제 그 활동할 때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 같은 걸 이제 계속 알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소식을 다 알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알릴 게 없으니까 어떤 걸 알리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대학로에서 가까운 그곳에 그 할머니들이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12시에 그 정기 수요 시위가 계속 열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날 한번 가봤었죠. 네, 네. 네, 가봤더니 그 충격받았던 게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한국 정부를 이제 원망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네. 그 황금주 할머니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한국 정부는 우리가 빨리 죽길 바라고 있다.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뭐지 매주 수요일마다 한다고 하니까 한번 와서 그 할머니들이 어떻게 그 시위하는 걸 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네. 현장 오게 계속 이제 꾸준하게 오게 된 거죠. 이 시간들이 미디어몽고 김정환 씨의 활동 방향을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20년 동안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제가 할머니들 곁에서 그 꾸준하게 이제 활동하게 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이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제가 수많은 현장을 다녀봤거든요. 네. 다녀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이 할머니들의 명예복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할머니들은 절대 그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거지 일본 국민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한 번도 비난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막 대지진이 났을 때 수요 집회도 이제 중단하고 네. 그렇게 뭐 막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것도 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 곁에서 그렇게 활동하면서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가해자에 대한 분노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걸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배웠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저 역시도 일본 정부에 한 번도 분노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항상 피해자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예. 무슨 일이 생기면 할머니들이 어떻게 계실까 그런 것도 먼저 생각해요. 이 수요 시위 20년 동안 촬영하신 게 이게 뭐 영화로도 사실 영화 김복동이라는 영화에서 이 필름들이 사용이 된 거죠.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다 그건 아니고 그 자료 화면으로 이제 제가 그 할머니들 곁에서 이제 그 수요 시위나 그 일상생활 하고 계셨던 그런 모습들을 다 네. 이제 기록해 놓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영화로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상영도 되고 그렇습니다. 촛불 집회 때도 이제 늘 가셔서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하셨는데 우리 그 미디어 몽구가 이렇게 촬영했던 그 촛불 집회 영상이 뭐 언론 이게 보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귀하게 쓰인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 촛불 시민들이 이제 계속 예. 활동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이제 촛불 시위하다 보니까 그 막 고소도 많이 당하고 네. 재판도 막 기물파손이니 뭐 질서 뭐 이탈이니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재판 같은 걸 많이 받더라고요. 그럴 때면 그 촛불 시민들이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 당시 촬영했던 그런 자료 화면들 달라고 해서 네. 재판 때 그게 주요 이제 증거 자료로 쓰이면서 예. 그 무죄 같은 것도 많이 받았었고 네, 네. 그런 적도 많았었죠.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래서 공부님 덕분에 항상 뭐 고맙다는 말도 많이 하고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도 이제 자리를 지키셨고 유가족들하고는 지금도 또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계속 예. 유가족분들의 하고 이제 같이 연락도 주고받고 제가 또 이제 아이들 생일이 되면 케이크 담당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부는 다 못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세월호 가족분들하고 인연 맺었던 분들 아이들 이제 그 생일이 되면 제가 항상 이제 그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그 가가지고 네. 그냥 축하로 그 엄마 아빠들하고 같이 생일 축하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이 주지 못하는 어떤 따뜻함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주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5년 동안의 공백이 있으셨어요. 네. 네. 그 정의기억연대에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일 때문에 저까지 이제 그 제가 곁에서 할머니들이 단순히 이제 제가 수유시 할머니들의 활동을 촬영한 게 아니라 할머니들이 활동하는데 또 역할을 또 했었어요. 네. 취재 활동을 넘어서 가지고 그래서 할머니들의 그 활동을 할 때 항상 그 경비 같은 거나 아니면 해외 캠페인 갈 때 제가 모금을 많이 했었거든요. 모금을 많이 해가지고 도움을 주셨네요. 네, 예.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지갑을 여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어디 가든 우리가 발이 되어드리자 해가지고 승합차도 이제 선물해 드렸고 모금을 네.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가 되어드리자 해가지고 램프 같은 것도 선물해 드리고 또 해외 캠페인 가면 편히 다녀오시라고 이제 그 비즈니스 수업 같은 것도 예매해가지고 경비 같은 네. 거 다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곁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저를 대견하게 여기셔가지고 그 손주로 이제 맞아주시는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너는 어떻게 활동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저를 이제 후원을 해준 거죠. 네, 월 그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월 2만 원, 기런옥 할머니는 월 1,000원씩 이제 저를 후원해줬거든요. 그랬는데 그 일이 터지고 나다 보니까 저까지 이제 괜히 이제 그 연루돼 가지고 그때 그 조중동이나 그런 언론사에서 저한테 막 연락도 많이 오고 뭐 할머니들의 돈이 미디어몽구 뭐 통장으로 뭐 네. 수백만 원씩 뭉탱이로 이제 뭐 이체된니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후원금이 몇 년간 모이면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뭐 몇백만 원 될 수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왜곡돼가지고 저를 믿었던 분들이 이제
떠나셨군요. 네, 떠나고 저를 이제 비난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네. 활동을 중단을 하셨군요. 네,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예. 활동을 중단해줬고 그래서 또 아시는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다가 활동을 갑자기 중단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당시에 또 아이가 마침 또 태어난 그 시기여가지고 그냥 네. 주변 분들에게는 그냥 육아에 집중하겠다, 전념하겠다. 네. 주변 선배들이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하니까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네. 그러셔가지고 네. 5년 만에 복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에 좀 그 묻어놨던 열정 같은 것들이 지금 막 다시 막 피어오르실 것 같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인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영향력이 커지니까 또 폐해도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세대 1인 미디어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기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처음에 이제 현장에 나갈 때 그 네티즌들의 신뢰를 받으려고 정말 제가 직접 본 거 이외에는 절대 뭐 알리거나 들은 걸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그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근데 요즘 너무 이제 뭐 1인 미디어가 스피커 역할을 하시는 네, 분들도 네. 많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말씀대로 제가 5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네. 다시 복귀하다 보니까 극단적이고 막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경쟁이 치열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런 또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잘못 오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걱정됐었어요. 만약 이걸 올려가지고 제가 잘못 만약에 알려졌다 그러면 고소 고발 그런 게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변호사나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도 더 경각심을 갖고 이제 책임감 있게 이제 활동하고 그랬었는데 좀 약간 안타까운 측면이 너무 많긴 해요. 이제 20년이 넘은 1인 미디어로서 1세대 1인 미디어로서 자리를 지금 지키고 계신데 앞으로 미디어 문고 김정환 씨의 바람이 있다면은요? 바람이 있다면 저는 항상 그 꾸준함인 것 같아요. 한결같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봤을 때 그 현장 나가면 몽구님은 변하지 않았다고 늘 한결같다고 네.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늘 현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제가 가졌던 그 마음가짐을 항상 변치 않고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현장 소식을 네. 미디어 몽구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다른 곳에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네. 오로지 현장에서 제 일에 예. 그 20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으셨던 것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난 참사 등 사회적 이슈 현장을 촬영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1세대 1인 미디어 몽구 김정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